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 이내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론이 나오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두고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뉴욕 타임스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려고 북한군을 포함한 5만 명의 병력을 소집했다라고 보도했지요. 또 CNN 등은 이들 병력이 며칠 내에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쿠르스크 전투가 주목받는 이유는 종전론도 그렇겠지만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추위가 닥치기 전에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해야 하고, 더군다나 내년 2025년이죠.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쿠르스크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북한군도 참전이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되죠. 특히 북로 조약 비준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 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조약 4조의 참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서둘러서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북한은 우크라이나 참전에서 1년에 약 7천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마 신속 전선 투입을 바라는 눈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황으로는 특히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쿠르스크 돌출부의 서쪽과 북쪽 측면을 향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렙키와 폴레호복 마을을 탈환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오신트 소시통 분석가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쿠르스크에서 500평방킬로미터를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마을 주변 상황이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빼앗겼다가 또 빼앗고 하는 이런 것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쿠르스크 점령지의 영토의 절반 정도를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 전쟁연구소 ISW 분석에 의하면 11월 13일자 쿠르스크 지도상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붉은색 빗금친 부분은 러시아가 다시 탈환한 지역이며, 노란색 사선으로 구분된 부분은 러시아군이 반격하고 있는 전투 지역입니다. 파란색 사선 부분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점령은 처음부터 암암리에 있을 종전협상을 대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기습 진격했다는 사실을 여러 매체가 강조했습니다. 정치적 의미란 뭘 말하는 것일까? 러시아는 이 지역에 북한군을 포함해서 5만 명 러시아 병력을 배치한다는 것인데요. 배치 병력은 러시아 공수부대 VDV 일부와 해군 보병, 자동차 소총연대 등등이며, 여기에 응수하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이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할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략은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 전선에 가둬놓고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 그러니까 쿠르스크를 완전 탈환하기까지 종전협상 테이블에 러시아는 앉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남부와 동부 도네츠크 전선을 집중 두들겨서 병력 희생이 얼만큼 나든지 간에 더 많은 점령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르스크 전선 못지않게 동남부 전선에도 러시아 진격은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SW가 제시한 지도를 보면 도네츠크 전선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전황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더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뜻이죠.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는 전술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군을 최전방에 밀어넣을 수 있으니 이제 충분한 병력과 장비를 우리는 갖추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쪽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쿠르스크로 진입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 양측이 상대편의 중요 병력을 이 지역에 묶어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쿠르스크에 주둔한 군대를 다른 곳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병력 이동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얘기고요. 도네츠크를 좀 희생해서라도 실제 실리에 해당하는 쿠르스크를 점유해야 한다는 그런 전략적 분석입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서 전투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 병력을 빼거나 증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이는 곳이 쿠르스크라는 전선이 되는 겁니다.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고 트리거도 될 수 있는 곳이 쿠르스크 전선이라는 겁니다.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쿠르스크에서의 러시아의 반격으로 인해 일부 치열한 교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러시아 국경 내부로 우크라이나 병력이 이동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에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결과이죠. 우크라이나에 긍정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쪽 사기가 저하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전선을 동결하자라는 이런 잠재적 제안을 선제적으로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제시 협상 접근 방식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쟁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항복에 있다라고 주장을 강조했습니다. 키이우가 목표라는 얘기죠. 2024년 6월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완전 항복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하나 쉬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종전하는 악천후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예감이 들죠. 다시 여기서 트럼프의 협상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밝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은 현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1200km에 달하는 양국 간의 국경 완충지대를 설치한다. 여기에 나토 유럽 회원 국가들의 병력을 배치한다. 완충지대에서 총을 드는 병사들은 폴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나토군 병력이어야 한다. 미군은 훈련과 기타 지원을 맡는다. 미군은 빠지고요. 미국은 러시아가 평화 협정을 깨지 못하도록 무기는 계속 공급한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트럼프 종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어떤 형태의 동맹체도 가입하면 안 되고 나토에는 앞으로 20년 동안 가입하지 않는다. 네, 이 트럼프안은 한마디로 러시아를 손들어주는 협상안으로 보입니다. 이런 협상안이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원조를 중단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 휴전안을 거부하기 힘들 거라는 그런 논리죠. 그러니 종전 가능성이 높을 게 아니냐라고 영국 텔레그라프 정치 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쿠르스크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게 심상치 않죠. 우크라이나 영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에 강제 합병한 동부 돈바스 일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포함해서 1991년 독립당시 국제사회에 승인받은 전 영토의 수복을 목표로 하고 지금까지 처참한 전쟁을 2년 반 넘게 해왔죠. 이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하지만 꼭 트럼프 논리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선형 레토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변수도 많죠.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설 게 분명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상황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호락호락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겠다, 핵 개발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 쪽도 있습니다. 서유럽도 쉽게 동의할 수 없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한량하는 일은 차후 러시아의 나쁜 선례를 남겨주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이런 쪼개기 방식으로 이웃나라 영토를 침략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2014년 크림반도 장악, 돈바스 장악, 또 우크라이나 다음 침공 예상국가로 몰도바설이 지금 파다한데 이건 러시아의 쪼개기 영토 침공을 용인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네, 그러면서 유럽의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쪽에도 책임이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2022년 1월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러시아와 적극적인 타협을 여러 차례 모색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이 타협을 거부했죠. 네, 당시 개인적 기억으로는 미국 중재 특사로 윈디 셔먼이 떠오르는군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일어나게 해놓은 게 누구냐? 미국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미국이 지금 와서 무슨 종전을 압박하고 종전 이후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또 없지 않냐? 유럽으로서는 이러한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 유럽은 유럽대로 트럼프 종전안에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뉴스도 터졌죠. 트럼프 아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비난인데요. 잘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아들이 전쟁으로 참화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영상이 텔레그램에 떴죠. 우리나라 매체는요, 트럼프의 아들 주니어 도널드 트럼프를 아버지 대선 전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8번이나 왔다 간 한국을 잘 아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더군요. 그건 뭐 그렇다 쳐도 그의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행위 자체는 비열하고 국제적으로 욕먹을 짓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 장남이죠. 46살 10월 10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미국 군사 경제 원조가 끝날 것이라는 내용의 조롱을 담은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했습니다. 38일을 강조하면서 이 38일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느냐? 미국 대선에서 뽑힌 50개 주의 선거인들이 워싱턴 DC에서 모여서 선거 결과에 따라 자신의 표를 던지는 날이 12월 17일입니다. 이때까지 남은 기간을 세어보니까 38일이죠. 이런 메시지를 올렸죠. 용돈 끝나는 날은 38일 남았어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젤렌스키의 흑백으로 바뀌는 얼굴 사진을 놓고 위로 미국 달러가 줄줄 흘러내리는 동영상을 공유한 겁니다. 네, 젤렌스키의 심정이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영상을 접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초강대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선을 너무 넘었어요. 미국은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도 자유세계를 갈망하는 우방 아닙니까? 사과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트럼프 행정부 사람들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전쟁 후 국제사회의 떳떳한 지위를 가지는 어느 미래에 미국의 그때 오만을 되갚아 줄 날을 기다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원조 받는 나라니 할 수 없죠. 우리나라도 한때 이런 경험이 있었죠. 1951년 6.25 전쟁 중이죠. 영국의 더 타임스의 기사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과 같다. 이런 수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 제작자가 말입니다.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만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라 페일린이라고 여성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를 조롱하는 영상이죠. 페일린은 여러분 아시죠? 알래스카 주지사로 2008년에 미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는데 그때 대통령 후보가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었죠. 러닝 메이트였던 여성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전에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과 유럽에서 제공받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깊숙이 공격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하면서 젤렌스키를 가리켜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세일즈맨이라고 불렀죠. 네, 이것은 아버지 트럼프가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은 최단 시일 내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가는 데마다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2023년 10월 우크라이나가 무기 부족으로 공경에 처했을 때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610억 달러 군사 지원 법안에 대해서 미 공화당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이에 통과를 수개월 지연시켰죠. 극적으로 타결되긴 했습니다만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미 대선 이틀 뒤인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여기서 푸틴에게 확전하지 말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루 만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푸틴이
확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2023년 7월에도 빨리 딜을 해서 종전을 하라고 설득했었죠. 그런데 러시아는 과연 트럼프의 이런 말이 유쾌하게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트럼프와의 통화 사실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취임 전 의회가 이미 승인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액 중 나머지 70억 달러를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70억 달러 안에는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에 사용될 500기 이상의 요격 미사일과 노르웨이와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공동 개발한 사거리 15에서 30km의 지대공 미사일 나삼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방공 시스템과 F-16 전투기의 관리, 보수에 필요한 계약 업체들도 트럼프 집권 전에 보내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죠. 지금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인선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발표되고 있죠. 동시에 충격파도 대단합니다.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 충성파 인사들이 속속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의외의 인물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차기 미국 국방장관의 44살의 예비역 소령 출신 폭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이그세스를 공식 지명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